내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에이미입니다. 예전에 커밍손님 채널에서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은 6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커밍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 감사하죠.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퇴사 후에 퍼스널 브랜딩 해나가는 과정을 채널에서 공유하고 있고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손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님하고 항상 유튜브 얘기만 해서 회사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오늘 한번 여쭤볼게요. 좋아요. 네, 예전에 혹시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일반 직장을 다녔어요. 직장을 다녔는데 유튜브를 담당을 했었어요. 유튜브 채널을 브랜딩하고 운영하고 콘텐츠 기획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유튜브 하셨는데 그럼 왜 퇴사하신 거예요? 이게 아마 직장인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처음엔 너무 재밌었죠. 제가 하고 싶은 걸 했고 브랜딩, 기획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윗분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저도 알아요. 월급 받는 입장에서 회사의 방향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걸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퇴사 이유이신가요? 따시는 거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원했던 거고 아마 직장에서 한 사이클을 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떤 거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하면 뭘 해야 되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성장할 수가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돈보다는 약간 재미, 나의 비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던 건가요? 자아실현이었던 것 같아요. 자아실현? 저는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전적인 보상, 사회적인 지위, 자아실현. 그랬는데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내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3년 차가 되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두 가지가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된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입사했을 때 그리고 입사하기 전부터 그냥 사람들이 항상 뭔가 좋은 회사 가야지 이러니까 그리고 가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저도 대기업에 갔었는데 다녀보니까 제가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주위 사람들의 사회적 시선보다는 그냥 나의 자아 실현이 더 중요하구나 좀 이런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막 그런 시선들 엄청 많잖아요. 자아 실현? 회사에서 자아 실현? 맞아.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회사는 자아 실현을 시켜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아 실현이 필요가 없었던 게 물론 그때도 중요했겠지만 그때는 회사가 우리를 책임져 주는 시대였어요. 적어도 20년, 30년 일하고 나오고 정년 보장 받고 근데 우리 시대는 10년 다니면은 40살에 정리해고 당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해고 당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회사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 회사를 다니는 게 나한테 얼마나 큰 성장으로 이어지는지에 포커싱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퇴사를 하겠다고 딱 했는데 주변에서는 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 왜 그만두니 그런 거에서는 괜찮으셨어요? 어마어마했죠. 왜냐하면은 부모님을 제가 6개월 동안 설득을 했어요. 6개월이나? 네. 왜냐하면 부모님이 공기업을 다니셨다 보니까 오랫동안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저를 좀 많이 설득하셨죠. 힘든 거라면 결국 그 시기엔 다 힘들다. 그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고 회사 선배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도 다 직장인이니까 다 힘들잖아요. 그때 지나면 괜찮아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힘들어서 퇴사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정말 많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더 늦기 전에 한 번의 도전을 더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명확했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저는 29살 때 저 똑같이 생각하고 근데 저는 좀 손님이랑 달랐던 건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찾겠다고 그만뒀었어요.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 한 9개월 방황하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무리 구직 사이트를 봐도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년 반 쉬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거든요. 주위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뒤로하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정말 지금 좀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강연, 클래스를 같이 또 하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손님이 저한테 맨날 잔소리 하셨잖아요.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크리에이터 일을 하시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게 있으세요? 가장 큰 변화는 내 주도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는 건 누군가한테 돈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내 시간과 내 노동력을 지불하는 게 회사라는 건데 지금 나는 나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크게 체감되는 거는 내 삶의 주도성 측면인 것 같아요. 퇴사하고 제일 좋았던 게 내가 일어나서 하고 싶은 거 착착 해가면서 할 때가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도성이 저도 진짜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적게 일하지 않아요. 아, 더 많이 일하죠. 이런 광고 후킹들 너무 많잖아요. 하루 1시간, 월 200, 월 300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감히 생각하는데 대부분 90%, 95% 이상의 분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분들도 처음에 시스템을 잡았을 때는 진짜 자는 시간 빼고 일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게 가능한 거지 처음부터 월 200, 월 뭐 300 이거는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퇴사한 다음에 거의 지금까지도 하루 매일마다 12시간, 13시간씩 하는 것 같아요. 작업을.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가끔은. 근데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한 일이니까인 것 같아요. 가끔 현타 올 때 좀 있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났는데 밤 10시에도 컴퓨터 앞에 있을 때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 뵙기 전에 커믹스님 컨텐츠를 쭉 봤는데 컨텐츠에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완전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커믹슨에게 퍼스널 브랜딩이란? 주인공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컨텐츠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수한테 퍼뜨리는 거잖아요. 나를 퍼뜨리다 보면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내 컨텐츠에서 내 경험과 정보와 노하우를 들은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생기고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컨텐츠를 통해서 내가 대체 불가한 브랜드가 되고 메이커가 되고 하나의 명확한 사람이 된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퍼스널 브랜딩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목표는 혹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목표는 25년 9월에 있습니다. 딱 그때가 퇴사 3년째가 되는 때예요. 그때 저는 이탈리아 포지타노에서 디지털 노마드를 시작할 거예요. 1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컨텐츠 만들고 프로젝트 하고 하면서 여행하면서 작업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열심히 하시죠, 저희. 네, 열심히 하시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 길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결국에 내가 컨텐츠를 만들고 퍼스널 브랜딩, 유튜브를 컨설팅하고 이러는 것들은 내가 서울에서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걸 더 탄탄하게 만들고 컨텐츠를 통해서 내 시간당 단가, 시간당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면은 해외를 여행하면서 작업하는 삶? 이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요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떻게 맨 땅에 대고 확신을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제 경험들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커밍썬이 첫 번째 채널이 아니라 기업 채널도 운영했지만 기업 채널을 운영하기 이전에도 개인 채널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운영을 하면서 저는 평범한 취준생이었었는데도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행사에 불러주고 광고를 주고 부산 호텔 예약까지 해주면서 교통비랑 이런 거 다 주고 그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한 거죠. 내가 뭔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유튜브를 했고 내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았을 뿐인데 내 가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이거를 경험을 했다 보니까 커밍썬에서도 그 길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 정말 많은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좀 그런 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구독자가 사실 많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기회들이 생기고 있어서 완전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 중에서 사실 퇴사를 되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힘든데 이런 선택을 좀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물론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철저하게 제 경험상에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회피가 아니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2년차 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몇 년차 되시는 선배님들도 엄청 많으시겠죠? 그때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은 내 창의력이나 내 뭔가 개성이나 색깔이나 모든 게 다 무뎌질 것 같고 별별 생각들이 다 들다 보니까 온갖 핑계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만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근데 그때 제가 스스로한테 계속해서 말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도망치면은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이 또 도망친다. 퇴사는 해도 된다. 근데 퇴사를 할 때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회사 밖에서 하고 싶은 게 명확하고 비전이 명확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나가자 라는 걸로 견뎠던 거죠. 근데 견디다 보니까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고 나는 어떤 걸 잘하고 그래서 나는 나한테 1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퇴사한 다음에 나는 나한테 1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까지도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이럴 수 있었던 거는 내가 그냥 도망치듯 회피한 게 아니라 내가 왜 벗어나고 싶은지 그럼 내가 벗어나서 뭘 하고 싶은지까지 생각이 이어졌기 때문에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전 4번 퇴사를 한 사람으로서 그냥 처음에는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퇴사를 했는데 결국 못 찾고 다시 돌아갔고 내가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회피성으로 퇴사를 하면 결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할 준비가 되었을 때 나의 온전한 선택으로 그렇게 퇴사를 하는 게 좀 좋다고 이제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퇴사하시고 본인만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 지금 정말 잘 버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퇴사가 정답이다, 뭐 퇴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분들이 했던 말도 다 똑같아요. 퇴사한다고 바뀌는 거 없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 그리고 그 선택에 내가 어떤 책임을 지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엄청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랑 정말 전혀 다른 종류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악 물고 컨텐츠 만들고 퍼스널 브랜딩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내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내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냥 그 선택을 옳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다 해요. 맞아. 회사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안정적이지만 내가 조금 더 어릴 때 한번 도전해 볼 걸. 퇴사를 하면은 고정적인 수익이 없고 뭔가 지금 잘 돼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회사 안에 있을 걸. 후회는 하지만 또 이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택이 베스트 선택이지가 아니라 정말 나다운 선택은 뭐지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다운 선택이라는 말에 완전 공감하는 것 같아요. 쏘님 첫 번째 제가 인터뷰 하셨잖아요. 맞아요. 작년이었죠? 네, 저의 첫 번째 손님으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그 에이미님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시고 이러는 걸 옆에서 같이 지켜본 동료로서 너무 감동입니다. 지금 너무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아마 에이미님 컨텐츠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뭔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계속해서 채널에서 어떻게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면서 거기서 어떤 기회들을 만들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지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나갈 테니까 같이 응원을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채널의 메시지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나다운 선택이 쌓일 때 온전한다로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나다운 선택을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